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도 멤버십 전용 매출 성장 기업으로 분류했던 종목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 자, 오늘은, 일단 이야기 드리기 앞서서 지난번 올려드렸던 종목들, 매출 성장 기업 첫 번째 종목, 그리고 두 번째 공개 종목이었던 상강 M&T, 그리고 어제 올려드렸던 세 번째 종목까지 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지금 제가 올려드렸던 종목들이 올리고 나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감사 인사를 하고 이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카톡방에다가 올려주시는데,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투자에 도움을 드리는 방법,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제 공유를 하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해서 종목들을 선별을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목을 찾아보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것들처럼 이제 주식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공유를 해드린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보고 공부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이런 거를 공유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저와 함께 앞으로 평생을 계속해서 같이 투자를 할 텐데, 제 모든 노하우들을 공유를 하면서 저 혼자 이렇게 해서 종목을 찾기보다 많은 분들이 같이 종목을 찾다 보면은 더욱더 많은 이제 퀄리티 높은 기업들이 이제 선별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 하나만 해서 찾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같이 함께 찾는 거를 원해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매출 성장 기업으로 분류를 해놓고 살펴보다가 이제 그 중에서 제외된 종목들을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왜 종목을 선정을 해놓고 제외를 했는지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부분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면, 제가 매출 성장 기업으로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실적이 좋아야 된다 이야기를 드렸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실적은 괜찮으면서 주가는 저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 매수 타점에 와 있는 종목들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번에 실적이 늘어난 게 단순 이벤트성, 그러니까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늘어난 기업들은 제외를 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종목을 선정을 하는데, 자, 요번에 소개드릴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은 TNR 바이오팹이라는 종목이에요. 오늘 총 두 가지 종목을 소개해 드릴 텐데, 자, 일단 TNR 바이오팹이라는 종목은 왜 제가 관심주로 선정을 해놨다가 이제 제외를 했는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출 구조를 좀 보면은 제가 매출 성장 기업을 찾는다고 했는데 좀 지금 재무 구조를 봤을 때는 거리가 멀어 보이죠. 자, 재무를 봤을 때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계속해서 매년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연간 실적을 보도록 할게요. 매년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TNR 바이오팹을 매출 성장 기업으로 판단을 했느냐, 이 부분에서 이제 살펴보면은 이번 반기 보고서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이 나왔다라는 거죠. 바로 매 분기마다 한 10억도 못 내는 매출을 내고 있다가 이번 반기 때 36억이라는 매출을 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업이 일단 뭐 하는 기업인지를 먼저 좀 봐야겠죠. 그래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면은, 제품 소개로 들어가서 보면 이제 3D 바이오 프린터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일단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앞으로 미래 기술이 발달함이 있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쪽이 바로 이제 3D 프린터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받고 있진 않지만은 이게 상당히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력이 바로 이제 3D 바이오 프린터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도 반기 보고서 마찬가지로 이번 실적 때 살펴봤는데 본격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게 보이니까 바로 이제 관심을 갖고 살펴봤다라는 겁니다. 자, 이야기 드렸듯이 이쪽에 대한 성장성을 기대를 하고 보고 있고, 지금 주가 역시도
상당히 괜찮은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출의 성장이 본격화되기 시작한다면은 앞으로 주가 상승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접근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TNR 바이오팹을 선정을 했는데, 자,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저게 이제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매출의 상승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지를 살펴봐야겠죠. 자, 그래서 TNR 바이오팹 재무 상태를 살펴보면은 반기 실적 보고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이제 일단 전년 대비 물론 크게 상승이 나왔죠. 지금 보시면 전년도 1분기, 2분기 때 5억 정도를 벌었는데 지금은 반년 만에 42억의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기 실적만 하더라도 36억의 매출을 내고 있는데, 우리는 궁금한 게 이건 거죠. 이 매출이 과연 어디서 나온 거냐,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3D 프린터 쪽에서 나온 거냐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려면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 재무제표 주석이라는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저 매출에 대한 게 이제 어디에 나왔는지 이제 상세적으로 나와 있는 구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살펴보니까 이번에 매출 42억 중에 지역별 매출 정보로 보니까 국내 쪽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베트남과 미국에는 전년 대비 크게 달라진 게 없고, 국내 쪽에서 갑자기 큰 폭으로 매출이 상승을 했는데, 그 매출에 대한 상승이 지금 보시면 다방면으로 퍼져 있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만, 어느 한 고객사에서만 집중적으로 포진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기업인지 알면 더 좋은데, 뭐 일단 사실 이거는 뭐 더 조사하면 알 수 있지만은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주력적으로 나온 매출이 3D 프린트가 아니라 비접촉식 채용계에 대해서 매출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비접촉식 채용계가 뭐예요? 뭐 때문에 나온 매출인 거죠? 코로나 때문에 수혜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 이 코로나가 다시 한 번 더 진정해지게 되면은 이 비접촉식 채용계에 대한 매출은 감소를 할 테고, 그리고 이 채용계라는 것 자체가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고두고 쓸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후에 계속해서 매출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경쟁사들도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나온 매출을 보고 앞으로 성장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TNR 바이오팹 자리라던가 이번 반기 실적 매출은 결과는 좋지만은, 이게 지금 그 매출에 대한 질이 제가 생각했던 3D에 대한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매출 성장 기업 멤버십 종목에서 편입 제외를 했다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외를 하게 된 종목이고, 또 하나 종목을 소개해 드려 보면은 이제 DMS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반기 보고서를 보고 선정을 했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떤 기업인지 좀 재물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재물을 보면은 전년 2018년도부터 쭉 봤을 때 2천억에서 3천억대 꾸준한 매출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 내후년 매출을 보니까 계속해서 2,700억 그리고 3천억 계속해서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기업인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뭐 하는 기업이냐? 사업 분야 쪽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제가 지금 현재 이 서울 머니쇼 세미나 관련 영상에서도 소개를 드렸듯이, 지금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업황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지금 DMS로 넘어서 보면은 사업 분야가 뭐 이제 디스플레이 쪽도 있지만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상강 MNT라던가 그리고 이제 반기 보고서 첫 번째 종목,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쪽 산업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왜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더욱더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혜주로 보고 DMS라는 종목을 이제 똑같이 선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왜 DNS라는 종목은 이제 편입해서 제외를 했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려보면은, 역시나 이제 실적 보고서를 보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반기 보고서 매출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매출을 봤을 때 DMS 현재 매출 상황은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전년 대비 약간 상승은 하긴 했습니다. 전년 대비가 960억 정도, 그리고 올해 1000억 정도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 반기 실적만 보더라도 대략 100억 정도 증가를 했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 가능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이쪽 시장이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반기 실적 발표 날짜가 언제였냐면은 8월 14일이니까 이날이거든요. 자, 이날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시점 주가를 계산해 보면은 실적이 올랐던 거, 그러니까 매출액이 올랐던 것 대비해서 이전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이 정도의 상승은 이미 현재 매출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좀 보류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어제, 그제,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쪽 업황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 분류 기준에서 어디로 제외가 되는 거죠? 이거는 2번 항목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도 괜찮고 코로나 수혜주는 아니지만 주가 대비 매수 타점에서 크게 벗어난 시점이기 때문에 이 DMS라는 종목도 제가 제 멤버십 종목에서 편입 제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쪽에서 계속해서 매출액이 성장 기대를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주가도 늘어날 수 있지만은 이제 다른 더 좋은 종목들도 충분히 있는데, 굳이 이렇게 너무 올라와 있는 종목을 편입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왜 이게 너무 많이 올라왔냐라고 생각이 되는 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2017년도 전고점 기준에 현재 매출이 와 있는 상황이에요. 주가가 현재 주가가 2017년도 전고점 자리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이거의 지금 연간 매출을 살펴봤을 때 지난 2015년도부터 쭉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2017년도, 18년도거든요. 그게 지금 보시면 3천억이 좀 못 미치는 구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 가격대를 뚫으려면은 그 3천억보다도 더 많은 매출을 내야 명분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예상 매출액을 봤을 때 올해,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도 3천억을 넘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조금씩 성장을 하고 가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그 말은 지금 이 가격대가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다. 실적 대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거로 접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좀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기업들,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기업들, 이게 즉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제 수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수급이 붙으면서 주식을 끌어올리는 명분이 크게 네 가지가 존재를 해요. 첫 번째로는 실적이 늘어나면서 수급이 붙는 거, 매수세가 붙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성장성, 아직은 실적이 나오지 않지만 향후 이제 실적 증가할 만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일 때 경우 수급이 붙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맥점 자리에 들어오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테마나 이슈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급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DMS 같은 경우는 물론 실적과 성장성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는 있지만은 이 테마나 이슈 쪽에 대한 쪽이 비중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어떤 부분 때문이냐면은, 자, 뉴스 기사 하나를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DMS가 이번에 뉴딜, 이제 한국형 뉴딜이죠. 뉴딜 관련 수혜주로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테마 수급으로 더 붙으면서 이제 올라간 게 지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테마주로 해서 뭐 지금이 고점이다 논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렇게 기술적으로 들어온 수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테마주로 수급이 들어온 경우는 결국엔 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명분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죠. 근데 그 기술적 분석이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전고점 자리를 이제 돌파뷰로 보기보다는 저항으로 보고 접근하는, 이슈를 보고 들어온 투자들이, 저항으로 보고 접근하는 투자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관점 때문에 이게 돌파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지금처럼 코로나가 한창 커지는 것처럼 이 뉴질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고점 돌파에 대한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DMS라는 종목도 편입에서 제외를 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멤버십 전용 매출 성장 기업으로 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했던 것들 중에서 이제 편입 제외한 종목 TNR 바이오팩과 DMS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도 종목을 편입 제외한다라는 거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자, 이렇게 해서 투자에 판단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